관련 법규. 정부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충해 자산 운용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28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ETF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거쳐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 대상 기초자산을 크게 확대하는 등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는 다소 어려운 법률적인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것으로서 지수화된 특정 가격 정보에 수익률이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집합투자기구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투자신탁은 펀드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펀드의 재산을 보관하는 은행인 신탁업자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근거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이라고도 불리는 투자신탁은 법인격과 같은 실체가 없고 투자자에게 수익권이 표시된 증서인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비록 상근하는 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지만 엄연히 법인격, 즉 실체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사형이라고도 불리고 투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다만 구조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그리 보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신탁형과 투자회사형 이렇게 두 가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집합투자기구이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법에서는 특례 조항을 두어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구별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상품의 구조를 고려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형 ETF인 상장지수 투자회사는 매매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몇 가지 단점이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현재 국내 모든 ETF의 법적 지위는 투자신탁인 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구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기본 요건은 모두 세 가지인데 각각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ETF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ETF는 특정 가격이나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 전략을 흔히 인덱스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운용 방식의 특징은 단 한 주만 사더라도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게 되는 셈이므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 공개된 가격 정보나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은 투자 대상이나 투자 전략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ETF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발행 시장에서 설정,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는 폐쇄형으로서 창구에서 설정 환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ETF는 지정 참가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설정 환매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발행 시장은 기관 혹은 법인만이 참여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점은 ETF가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과 결합해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징입니다. 셋째, ETF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유동성과 황금성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 전략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ETF를 매우 유용한 투자 도구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ETF의 근거법이었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는 ETF의 투자 대상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증권으로만 한정하였던 반면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그 대상이 기초자산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이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뿐만 아니라 통화나 원유, 금과 같은 일반 상품 또는 이상의 것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란 국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는데 상품 거래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가능하였던 금, 은, 원유 등과 같은 일반 상품 ETF 등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가 지수 및 상품 가격에 연동하는 ETF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가 지수 및 일반 상품 ETF 등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ETF의 추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된 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로서 시장을 통해 공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과 더불어 추가적인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부 요건은 다시 다수 종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경우와 단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 이외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경우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으로서 다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일 경우 해당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임을 고려해서 최소한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특정 한 종목이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목수 제한만으로는 특정 종목의 편증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된 제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이라 함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비교적 덩치가 작은 종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100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가 있다면 먼저 시가총액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을 1번, 그 다음이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나가다 보면 85번째에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비교적 덩치가 작은 종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15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도 1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유동성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 이외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경우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일 경우에는 다수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나 만일 추종하고자 하는 대상이 금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과 같이 단일 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권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가격이나 지수의 요건은 그 기초자산이 상장된 종목으로서 가격 정보가 공개된 시장을 통해 공표되어야 하며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 정보가 매일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가격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ETF의 추종 대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ETF의 독특한 메커니즘상
투자 대상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